안녕하세요. 타로의 진심인쌤 라율입니다. 오늘은 메이저 17번 스타카드 진도 나가겠습니다. 메이저 카드는 해석을 할 때 가장 위에 적혀 있는 이 숫자, 그리고 전체적인 이미지, 그리고 제목을 참고해서 읽자. 이런 말씀은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중이죠. 그럼 숫자 17이라는 거를 좀 봐야겠죠. 17은 다시 1 더하기 7 해서 8이라는 숫자로 완성이 되죠. 그럼 숫자 8은 어떤가요? 8이 의미하는 거는 완성이다. 그 다음에 8을 옆으로 누이면 메비우스 띠가 완성이 되듯이 뭔가 이렇게 계속 재생하고 반복하고 재탄생하고 이런 의미도 역시 8이 갖고 있더라. 이런 것도 우리 학습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8 자체가 완성수이기 때문에 완성에 이르렀네, 성공했네, 그래서 나는 행복하네, 이런 스토리가 8이란 숫자에 담겨져 있죠. 역시 이 더스타 카드에도 그런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무언가 잘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이 카드가 결과 카드에 나온다고 하면은 밤하늘에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의 별이기도 하고 8이 가지고 있는 완성의 의미를 접목을 시키면 성취할 수 있겠네요, 성공할 수 있겠네요, 이런 것도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요. 그리고 제목을 볼게요. 제목은 더 스타, 별이죠. 별.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늘에 있는 천체로서의 별, 그리고 인기가 많은 사람을 가리킬 때 스타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별이 가지고 있는 천체적인 과학적인 의미를 떠나서 저기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면 내가 마음이 되게 막 그냥 풍성해지는 것 같고 마음이 막 황홀해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주로 받게 되죠. 저 하늘 위에 떠 있는 별을 보면요. 그래서 이 더 스타 카드에 꿈과 희망이라는 키워드가 이렇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별은 꿈과 희망이기도 하거니와 내가 그 별을 따고 싶은 어떤 그런 욕심, 목표의식, 이런 게 또 발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에서는 제목을 통해서는 꿈과 희망뿐만 아니라 목표의식, 하겠다는 의지, 이런 것도 우리가 살짝 엿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있노라면 막 내 마음이 평온해지고 평안해지고 막 그 별을 통해서 막 위로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막 정화가 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들을 조금 받게 되죠.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별에서 얻을 수 있는 푸근함, 평안함, 나의 심신의 건강에 분명히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높은 곳에 떠 있는 것이니까 아주 뛰어난 능력자, 실력자, 그리고 정말 인기가 많은 스타, 이렇게도 접근이 되고요. 이미지 쪽으로 가면 인물은 더 스타 같은 사람이네요.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되게 스타의 기질이 있는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으로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이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은 옷을 입고 있지 않는 알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되게 건강하구나. 이게 알몸 자체가 되게 건강한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막 빼짝 꼬른 게 아니라. 그래서 건강한 몸, 그 다음에 아주 순수하다, 솔직하다, 이런 것도 알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신감 있는 사람, 되게 자존감 높은 사람 등등, 정말로 그냥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훈남, 훈녀 일 가능성도 높죠. 그럼 상황에서 보면은 여기는 생산, 꿈, 밤, 열중, 주목받는 평온화, 다 아까 또 제목에서 더 스타에서 얘기했던 말들이 또 다시 나오긴 하네요. 생산이라는 거는 이 여인이 계속 물병 속에서 물을 계속 뿜어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계속 생산해내고 있어요 라고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생산을 해내고 있다는 거는 그것이 어떤 아이디어나 창의력이나 이 사람의 기질이거나 지금 이 사람이 뭔가 꾸준하게 내뿜고 있으니까 그런 여력이 좀 풍부한 상태구나,
그런 여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이렇게 상황에서는 생산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니까 지금 밤인 상황이겠구나. 밤에 뭔가 일이 진행되는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열심히 물질을 하고 있는 모습에서 이 사람이 되게 뭔가에 열중하고 있구나, 집중해서 뭔가를 생산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별이 저렇게 빛나고 있으니 주목을 받는 상황이구나, 남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구나 또 되겠고, 앞에 얘기했던 말들이 다 나왔네요. 상징물 조금 보면 별은 앞에서 다 얘기 계속 했었으니까 됐어요. 꿈과 희망이고 주목을 받고 스타고 뭐 인기고 다 얘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팔각별, 여기에서 별은 우리가 흔히 그리는 이런 오각별의 별이 아니라, 펜타클에서도 이 오각형의 별이 나오잖아요. 이런 별의 이미지가 아니라 약간 꼭지점이 8개예요. 그래서 팔각별이 나와요. 아, 그러면 이 팔각별의 의미가 뭔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조금 해볼 수도 있잖아요. 팔이 상징하는 어떤 완성된 거, 그 다음에 성공, 성취, 재생, 이런 것을 갖추고 있는 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기독교에서는 이 팔각별을 재생과 부활의 상징물로 보았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서양 문화에서는 이 팔각별을 보호와 균형 그리고 조화로서의 상징물로 이 팔각별을 보았다고 해요. 그러니 이렇게 팔각별이 드러나 있는 거는 여기에서 우리가 재생, 부활 그리고 뭐 균형의 의미를 해석에 적용을 하면 되겠잖아요. 이 여인은 어떤 누군가로부터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인가 보구나. 재생의 표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계속 부단히 재생산을 해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포기도 쉽게 안 할 수도 있어요. 다시 하면 되니까.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으신 분일 수도 있겠죠. 팔은 완성수이기 때문에 팔에서 다시 일로 회귀하려는 그런 본성이 또 있단 말이에요. 9까지 가기도 전에. 그런 의미로 또 접근을 하면 뭔가 완성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어떤 거를 시작하려고 하는,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지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물병을 2개를 들고 있잖아요. 이 물병에서 물줄기가 계속 쏟아져요. 계속 쏟아지는데 쏟아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거는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돈이라던가, 그러면 돈을 계속 쏟아붓고 있으니까 뭔가 어디에 물 웅덩이가 만약 투자처라면 계속 거기에 금전적인 거를 계속 쏟아붓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이 물줄기가 학생일 경우에는 공부를 하면 내가 이 공부 그릇, 커다란 물 웅덩이에 열심히 계속 그 공부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상황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타로 해석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공이 누구인지가 또 중요하고, 그 주인공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무엇을 찾아보는 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무엇이 이 물줄기라면 그게 공부인 건지, 내 안에서 나오는 어떤 사랑이는 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 내 재능이 막 발휘를 하고 있는 건지, 이거는 그 내담자의 질문, 그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변화가 있는 거고, 우리는 그 상황에 맞춰서 요거를 그때 적재적소에 맞추는 거가 되게 중요하죠. 갑자기 그 실전 리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게 되었는데, 하여튼 그게 중요해요. 이 질문에서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질문 주체자인 주인공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이 타로 카드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투잡에 대한 스토리가 있다. 그러면 이쪽 일에 대해서 역시나 되게 정성을 쏟고 있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또 이쪽 일에도 에너지를 쏟고 있는 중이겠네요. 그런데 이 사이즈를 보니 왼쪽에 있는 일에 더 열중해서 더 정성껏 이렇게 물질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조금 어려워지셨나요? 하여튼 카드를 보고 키워드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스토리에서 주인공이 누군지, 그래서 주인공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하나의 게 스토리가 완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을 알아야 되고 이 사람이 뭐 처한 상황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를 카드를 통해서 읽어내는 거. 다음 장면에서 그 리딩하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물병과 물에 대한 설명이 조금 되기는 했는데 요거 한번 그냥 읽어만 볼까요? 물병, 생산, 멸중, 아이디어, 창조 두 가지였던 것. 이 두 가지니까. 그 다음에 물도 에너지, 생명의 원천, 물이 갖고 있는 것, 치유, 정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 뭐 감성, 소비 다 돼요. 이 물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요것들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그 상황 설명에 따라서요. 그리고 두 가지 상황은 요것도 봐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물이 있는 영역을 감성의 영역으로 보기도 하고 이 육지가 있는 영역을 이성의 영역으로 보기도 해요. 그러면 이성과 감성의 조화 이렇게 써있기는 했지만 이성에도 이 사람이 어떤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고 감성에도 에너지를 쏟아붓고 나름 조절을 하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는 좀 더 무게감이 있는 쪽이 있기는 하겠죠. 이쪽 마음이 더 가는 곳에 더 그 심혈, 열의를 더 발동을 시키겠죠. 성격에서도 이성적인 면도 있고 감성적인 면도 있는 사람이다 로 접근을 할 수가 있기는 해요. 일단 이 원소가 지금 제가 이거 메이저 카드는 원소를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별자리와 행성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기는 하지만 메이저 카드에서도 우리가 사원소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얘는 별자리로 봤을 때 물병자리이기 때문에 물병자리는 소드, 공기 성향이 담겨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카드를 공기 성향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공기여서 이렇게 밤하늘이 나오고 이렇게 새가 등장을 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이제 물이 소드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제법 있죠. 그래서 주된 거는 소드이지만 이 안에 어떤 물 성향을 품고 있구나 이렇게 같이 가셔도 괜찮아요. 물병자리를 설명을 할 때 이성과 감성이 조화로운 사람, 이성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 감성적인 영역도 갖추고 있는 사람 이렇게도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이렇게 그 카드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자리하고 행성하고 알고 있을 때 이 메이저 카드를 설명을 하는 거는 해석의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별자리 행성 공부하시는 거 오늘도 또 한 번 추천드립니다. 실전에서는 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 주제별로 한 번 더 들여다 볼게요. 연애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스타의 기질을 갖춘 사람이야? 인기가 많은 사람이야?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 사람 되게 이성적이면서 감성적인 면도 갖추고 있는 사람이야? 솔직한 사람이야? 그쵸? 순수한 사람이야? 순수한 매력이 있는 사람이야? 앞에서 얘기했던 것 사람 설명할 때는 그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적으로 접근을 하면 새로운 연애의 시작 이렇게 또 써놨잖아요. 물론 연애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왜 팔은 완성이면서 다시 일로 회귀하려는 성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새로운 어떤 사랑을 꿈꾸고 싶어. 꿈꾸고 희망이니까 별은. 그거에 대한 어떤 사랑에 대한 로망을 품고 새로운 사랑에 대한 기대, 새로운 사랑에 대한 시작 이런 스토리도 접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애, 관계에 대한 어떤 꿈, 환상 이런 것들을 갖추었네. 너만 바라봐 줬으면 하는 그런 꿈에 너무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상대가 너만 바라보고 있겠니? 약간 그럴 때도 좀 필요해요. 그런 상대가 나만 바라봐주고 나만 예뻐해주고 내가 그 사람한테 완전 주목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 대우를 받고 싶을 때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솔로인 상태도 그런 연애에 대한 꿈과 환상이 너무나 지나치게 가득 차 있을 때 그래서
연애를 지금은 현재는 하지 않고 있을 때에도 이 카드가 나오기도 합니다. 금전이나 경제적인 것으로 보면은 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키워드 중에 하나가 성공, 성취, 치유, 회복, 정화 이런 느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대치를 예상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긍정적인 변화가 올 거예요. 이런 답을 예상은 할 수는 있지만 좀 더 들여다볼 거는 그거에 반해서 내가 꾸준히 뭔가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나가는 물줄기가 뭔지를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사업에서는 들어오는 소득도 많지만 계속 새로운 분야의 투자 이런 것도 너무 아낌없이 쓰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적절하게 잘 조율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나의 물, 웅덩이 이런 게 이렇게 확장을 해보면 정말 가두어 있는 나만의 어떤 그 연못인 건지 아니면 이렇게 계속 흘러서 더 큰 바다로 흘러나갈 것인지를 좀 따져볼 필요는 있겠잖아요. 계속 쏟아만 내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게 소비로 갈 수도 있어요. 계속 내가 소비의 자세만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건 한번 체크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 게 이 더 스타 카드입니다. 그리고 학업 진로로 가면 영특해요, 창의력 있어요, 되게 실력가예요, 이런 친구 공부 잘하겠는데요, 이렇게 접근하셔도 되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람은 이성적인 것, 감성적인 것을 두루 갖춘 사람이니까 그런 잘 활용을 하면 어떤 분야에서건 내가 성공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그래서 직업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술가, 디자이너, 마케팅, 광고 이런 거는 스타, 주목을 받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나를 조금 드러내는 영역에서의 직업군이 좀 어울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방송인도 괜찮겠죠. 쇼 호스트도 괜찮겠고요. 그런 쪽의 분야로도 어울릴 수 있어요. 이미지적으로 접근했을 땐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런 분야의 직업군들을 갖추신 분들을 많이 봤고요. 카드 읽기 연습 한번 해볼까요? 타로 공부를 하시는 분이에요. 타로 상담사라는 직업이 나와 잘 맞을까요? 그냥 2장 통으로 뽑았고 이렇게 한꺼번에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2장을 딱 봤을 때 나쁘지 않죠? 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은 일단 벌써 나왔네요. 타로 상담사로서의 직업이 나와 잘 맞을까요? 라고 하면 이 정도의 사인이면 네, 잘 맞다고 타로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왜 잘 맞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어떨까요? 일단 타로 직업이 나랑 잘 맞으려면 나의 적성과도 좀 맞아야겠잖아요. 이분은 어때요? 나는 더 스타의 기질이 좀 있고 머리의 영역과 감성의 영역을 두루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다가 그거를 내가 표현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주목을 받고 타로 상담사로서의 그 자질을 너무나 잘 갖췄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쵸? 어쨌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적인 에너지, 자기가 표출할 수 있는 타로 상담소로서의 기질 이런 것들은 되게 잘 갖춘 상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카드는 어때요? 휠 오브 포춘이네요. 휠 오브 포춘은 어떤 운명적인 기회고 이거는 계속 수레바퀴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뭔가 계속 수행해야 돼요. 이런 것도 습에 대한 키워드도 여기 있었잖아요. 그러면 너가 타고난 어떤 기질적인 거는 이렇게 훌륭한 게 있으니 타로 상담사 직업이 나와 정말로 잘 맞게 하기 위해서는 맞기는 한데 그거를 더 크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너가 꾸준하게 이렇게 공부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너는 되게 잘 갖추었으니 그거를 정말 잘 발현하고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상담 연습을 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하는 에너지도 역시
이런 것까지 같이 접목해서 읽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가 완성이 되겠죠. 17번 더 스타 카드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뽑으신 카드 같이 해석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리고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오픈이 가능하다면 제가 그 댓글 주제, 질문 주제, 그리고 어떻게 읽고 해석하는지 그런 스토리로 영상을 또 제작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댓글로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